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소송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 발생하는 성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에 성범죄자의 오명을 간신히 벗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 판결 이후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무고죄 처벌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며 소송 비용을 날리지 않는 방법도 조언 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본문 내용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신고 및 고소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는 상대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 및 고소를 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스킨십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추행으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때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는지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라는 사실이 판결이나 처분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고죄 처벌 수위는 과거보다 더 강화되었지만 기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의 의도나 목적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이유로만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혐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다음 내용에서 무고죄 처벌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처벌 방법. 강제추행 무혐의 판결. 우선적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 무고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당연히 무고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무혐의 결과를 받아야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 및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앞선 강제추행 재판에서의 고소장 또는 신고 기록을 판독하여 사실은 고소인이 그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CCTV 기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반박 자료 준비.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대부분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면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한 점에서 더 나아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지파트너스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참고하여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고소 사례. 경찰관인 의뢰인 P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L씨와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후 L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P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L씨는 다음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P씨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P씨는 직장에서는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억울하다는 P씨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 CCTV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을 취합하여 L씨가 주장하는 추행 피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P씨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P씨를 대리하여 L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L씨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옷이 벗겨져 있어 추행을 당하였다고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P씨의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에 제출한 재반 증거들에 따르면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L씨가 평소에 P씨가 불이익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신고할 시 P씨가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에 따르면 무고,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P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징계를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 유죄일 시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까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 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만일 누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협력하여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무혐의 주장부터 무고죄 고소까지 제대로 해결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